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평등권 문제 풀 텐데, 평등권 문제가 제가 세보니까 한 20몇 문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호흡이 너무 길어지면 1분 컷 컨텐츠에 좀 취지를 살려야 되니까 한 6, 7문제 정도를 찍으면 한 3, 4번이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문제 정도 찍어 보겠습니다. 한 번에. 1번. 형벌 체계에 있어서 법정형의 균형성을 맞춰야 되는데 반드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돼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입법자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 완벽한 형을 설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완벽하게 실현돼야 되는 절대 원칙은 아니다. 맞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평등권 있으면은 좀 돈을 낼 때 부담 평등하게,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내주고 그다음에 적게 버는 사람들은 적게 내주겠죠. 그래서 조세, 세금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과하는 경우, 그래서 의료보험료도 여러분들 차등이 있습니다. 혜택은 똑같은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적게 냅니다. 준수가 된다. 그 다음에 3번 국고작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행정법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관리작용, 뭐 국고작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가가 행하는 작용 중에 국고작용으로 하는 민사관계는 그 민법이 강력하게 적용이 됩니다. 일반인과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대등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가 국가가 권력을 가지면 국가와 국민이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이게 수직적인 관계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권적 관계라고도 해요. 국가가 위에서 이렇게 찍어 누르는 거니까. 근데 국고작용 같은 경우에는 국가랑 사이인이 이렇게 대등한 수평적 관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민사사건과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우대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럼 국가가 과도하게 이런 관계에서 우대를 받으면 위헌일 수 있다 이거죠. 4번이 너무 답인데요. 국민참여 재판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데 국민참여 재판 관련된 규정들은 다 합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스킬도 있어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다음 1번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 엄격한 심사 척도, 이게 비례원칙이죠. 그 다음에 완화된 심사 척도, 이건 이제 자의금지 원칙이죠. 요거 심사할 때는 입법 형성권의 정도가 달라진다. 자의금지 원칙은 입법 형성권가 높아지고 비례 원칙은 입법 형성권이 낮아지니까 맞다. 자의심사의 경우에는 뭐만 찾아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만을 찾죠. 그래서 비교 대상 간의 사실상의 차이나 목적, 발견, 확인에 그친다. 이유 하나 찾으면 합헌이다. 3번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차별적 취급을 해서 관련된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 척도가 적용이 돼야 되죠. 이것도 틀렸네요. 비례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죠. 그래서 쉽게 풀 수가 있을 거고요. 4번 상향적 구현, 이게 이제 다 잘 되기 위해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중학교 의무교육 판례가 있죠. 요거를 전국적으로 바로 실시한 게 아니라 천천히 실시한 것이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단계적, 상향적 평등 가능하다. 3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160번 안타까운 판례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읽을 줄 알아야 되냐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망했는데 근로자예요. 근데 유족이 있는데 그 유족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요, 외국에 살아. 그럼 돈을 안 줘요. 그 유족 보상금을 안 줘. 그럼 예를 들어서 유족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유족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도 그 가족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면은 이제 그 산업재해 보상법상의 그런 돈을 주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외국에 그 가족들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려고 해봤는데 그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외국인이 유족이고 그 유족이 외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안 줘.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유족과 차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유형 키워드를 좀 해야 되는데 좀 기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칠하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 위배됩니다. 그 다음에 국군포로에서 이제 여러분들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는데, 국군포로로서 이제 인정돼야 돼요. 등록 절차를 거친 자에게만 인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절차를 거친 자에게만 인정하는 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3번 우리 사회복무 요원들도 현액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고요. 그 다음에 교통비랑 중식비의 실비를 지급받는데, 이 사회복무 요원분들께서 왜 이거를 평등권을 침해를 주장했냐면은, 야, 현역 군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국가에서 주잖아. 사회복무 요원도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줘라. 왜 중식비만 주냐. 근데 퇴근을 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헌법이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육군 나왔지만 뭐 그렇게 대단하게 군 생활을 한 거라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적당히 말할게요. 4번 존속 살해죄 가중처벌이 있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4번이 답이다. 누구든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161번 우리 민간 어린이집에는 교육고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죠. 왜냐면은 국공립이나 사회복지나 아니면 법인단체 어린이집은 그 수익을 추구하기는 않아요. 근데 민간 어린이집은 좀 수익을 추구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그 보육비를 학부모 분들한테 걷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국가가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데 침해한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사가 재혼한 경우 합장을 못해요. 어떤 판례인지 알겠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국가 유공자예요. 그래서 이제 국립묘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잘 그려야 돼. 묘지입니다.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의 배우자였었는데 이렇게 X라는 자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망하셨잖아. 오늘 밤 소프트 업데이트를 한대요. 오케이. 빨리 나가 빨리 나가라고. 오케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망하셔가지고 그 병이라는 사람과 남편이죠. 뉴 남편이라 이렇게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럼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사망하면 이렇게 합장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않을까? 물론 자녀분의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그 사망하신 분의 여기 이 국립묘지 합장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등원칙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관생도, 사관학교 교육기관은 우리가 군 복무기관으로 산입할 수 있지 않는데요. 이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서 맞는 판례인데요. 이게 무슨 판례냐면 사관생도가 이제 그 직업군인이 되기 위한 어떤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생 신분이지 나라를 위해 막 군복무를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한 월급은 받는데요. 교육비처럼 우리 중경 입학할 때도 돈 주죠. 그래서 월급 같은 거 주는데 그 사관생도가 사관학교 교육기관을 다니는 것은 군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호봉은 안 쳐준다 이거야. 그래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이거는 이제 외워야 되는 판례죠.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명한 경우에도 재직기간에 산입을 해줘야 되는데 규정하지 않은 것.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한 것다. 공중보건의사 정도 됐으면 의대나 뭐 한의대 나온 학생들일 텐데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될 거를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호봉 기간을 규정을 안 한 거죠. 그래서 헌법의 위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공중보건의사 합헌 판례를 비교해야 돼요.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 두 가지 판례를 좀 비교해 주세요. 3번이 답이에요. 162번 형사법상 책임원칙은 형벌은 범행 경중과 그 다음에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성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맞다. 위헌 키워드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이 유일한 법정 영역 위헌이죠. 그 다음에 3번은 이런 판례였죠. 예비군 대원이 국령이에요. 부재시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내 사적 가족 엄마 성년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한다. 바람이 날려가지고 통지서가 날아갈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 엄마 징역 가야 돼. 너무 지나치지 않냐. 그래서 위헌 판례죠. 나올 만하죠 요즘에. 그 다음에 초중등학교 선생님이죠. 자기가 보호하는 아동이야. 담임 맡고 있죠.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다고 아이고 그럼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죠. 합헌인 판례가 되겠습니다. 지나치지 않는다. 3번 판례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다음 163번 입법자가 법정형 책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률 그 자체로 법관에 의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좁혀냈다. 양형재량의 범위를 좁혀냈다는 게 뭐냐면은 그 범죄를 너무 촘촘하게 규정했다 이거야. 그래서 3년 이상이다 그러면은 3년 이상 50년 이하를 할 수 있잖아. 근데 뭐 5년 이하 하면은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뭐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뭐 무조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맞고. 그 다음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우리가 가중적 구속요건에서 그 특수상해죄로 처벌한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죠. 그 다음에 사람을 공갈해서 이득을 받는데 그게 5억 원 이상이야. 그러면 가중처벌할 수 있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득액에 따라 강제처벌할 수 있다. 형법상의 범죄랑 똑같은 구속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다. 이것은 검사도 힘들고 판사도 힘들고 그 다음에 피고인도 뭘로 대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중적인 요소를 규정하지 않는 가중처벌 규정은 헌법 위반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1번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기타의 종업인이 사고를 쳤죠. 그럼 법인에 대해서도 무조건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법인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 또는 기타의 종업인이 사고를 쳤죠. 그러면은 무조건 법인에 대해서 벌금형을 과해.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 안 했어.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업무에 대해서 범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해. 법인이 그것을 잘 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물어보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지나친 양별 규정으로서 책임주의 원칙 위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갓길 통행하면 안 된다. 합헌이죠. 어떻게 위배되겠어요?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무신고 수출 위배의 경우에는 우리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범인으로 보더라도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올 만한 판례예요. 밀수입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데 예비 행위를 본죄에 준해서 처벌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해가지고 요거랑 사실 다른 구성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얘는 이제 기수에 이른 거고요. 얘는 이제 예비 행위잖아. 근데 예비 행위를 본죄에 준해서 처벌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그럼 평등권 문제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3-4번에 나눠서 풀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